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 결정을 해서 선고까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성남FC 백현동 사건도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신속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훨씬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피고인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여러가지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 받고 있는데 그거를 빼서 아예 다른 재판에 맡겨달라, 다른 재판부에 맡겨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판사가 이걸 다 맡고 있는데 거기서 배당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동연 재판부가 맡고 있는 것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이렇게 네 가지를 맡고 있죠. 이 중에서 대장동 하고 위례 신도시 부분, 특히 대장동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10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백현동 성남시는 아직 순도되지 못했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두 개를 떼서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가 아예 다른 걸 먼저 하고 이 대장동 배임과 위례 신도시 부분을 먼저 선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형사위 33분에 떼서 형사위 예를 들어서 30몇 분 다른 부로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달라 이 요청 의견서를 법원에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2023년 작년 3월에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이거를 이제 먼저 기소를 했고요. 이어서 10월에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경함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형사합의 33부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시 2027년 3월 대선 때까지 1심 선고도 안 나올 것이다. 덩어리가 큰네 4개의 사건이 묶여 있으니까 이네 개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1년 이상씩 아마 이재명 피고인 측으로서는 넣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형 단순 계산법으로 보면 4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법원은 법원대로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검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23년 2월 A1차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영장 발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두 개를 묶었습니다. 대장동, 아고 성남FC 대장동은 대인데 성남FC 제3자 물제거 성남FC 훨씬 더 수사가 잘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I 정도를 넣으면 트령씨 영장 기각을 못할 거야 이런 판단 아래의 두 개를 묶은 거죠. 근데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바람에 아예 구속 역자 실질 심사를 하지를 못했죠. 그렇게 되고 나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형사합의 33% 배당이 됐고 작년 9월에 2차 구속영장을 했을 때도 또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장 발부 확률로 비교해서 백현동, 대북 성금 우중교사 3가지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체포동의 국회에서 통보가 돼서 아예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2차 구속영장 기각 뒤에 그래도 검찰이 저는 이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아고 대북 송금하고 위증교사를 다 따로따로 떼서 백현동 먼저 기소했고 대북 성금은 얼마 전에 기소했고 위증교사도 백현동에 이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의 33부 우증교사도 33부 배당을 했습니다. 중앙지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병합 논란이 비죠. 그래서 그 병합하면 안 된다. 검찰이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도 야 이거 병합하면 덩어리 큰 4개가 이제 5개의 사건이 되는데 그러면 재판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여론이 이제게 일고 저도 유튜브로 여러 번 했죠. 이제 그 바람에 김동연 판사가 이 병합을 하지 않겠다고 작년 11월에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증교사는 따로 떼내서 그거 원래 올해 2, 3월에 선고했대는데 선 등등 이런 거 저런 거 아마 김동연 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좀 봐준 걸로 보입니.
그래서 이제 미루고 하다가 9월 말에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면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처음부터 함께 묶어서 기소하지 않았냐, 재판도 같이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놓고 지고 와서 떼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법원대로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데 근데 이렇게 떼낼 수 있느냐,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있어. 재배당 이거는 또 법원에 달려있어. 그렇게 되니까 그 만약에 이거를 안 된다. 그래서 떼내서 다른 데로 보내려면 이제 김동현 판사가 아니고 다른 판사가 맡아야 되겠죠. 그거 중에서는 이제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백현동 성남FC 이걸 떼면 그걸 이제 다른 재판부가 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장동 위례 신도시 부분을 먼저 선고하고 이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신속한 재판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장동 내신씨를 먼저 선고한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선고하는 게 아니고 요런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있죠. 뭐냐면 바로 가까운 7월 12일인요. 김성태 전상방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때 되는 게 아니고 쌍방울 그룹의 배임 혐의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부분하고 묶여서 재판을 받는데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걸 2개 떼서 이화영 선고가 6월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북 성금 부분을 떼서 먼저 선고를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배임 부분은 이제 더 심리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신진호 판사 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성금 부분과 관련한 김성태 회장의 선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동현 판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장동 다른 사건들도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니까 대장동 위례 신도시 부분에 관한 이재명 피고인의 1심 선고를 떼서 먼저 하겠다. 그래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심리 안 들어간 백현동 성남FC를 심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법원의 중앙지법에 얘기를 해서 아예 그 2가지는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다른 재판부에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라. 이제 그게 김동현 재판부가 의정교사를 떼낸 거고 신진우 판사는 이제 자기 스스로 떼낸 거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충분히 있어. 근데 이게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거에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만약에 자체 잘못하면 이제 재판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여력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건도 맡고 이 사건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는 무언가 좀 상황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정의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 이게 헌법상의 권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워라밸